다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섭 대전시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유성구 노은 1, 2, 3도로 대전시의회에서는 전반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후반기 2년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유성복합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성복합환승센터거든요, 공식 명칭이. 근데 거기에는 이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이 다 그 환승센터 사업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구역. 그 중에서 이게 연두색인가요? 뭐 이 색깔, 약간 회색 비슷한 이 색깔 되는 부분이 유성복합터미널에 들어가는 부지예요. 예. 네. 나머지는 유성보건소 자리, 그다음에 행복주택 자리, 그다음에 근생 그런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그 땅 보상이나 그런 거는 행정적 절차에서 다 할 겁니다.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할 겁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그 조성을 하고 건물을 그 흔히 말하는 터미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운영에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롯데 컨소시엄에다가 했던 분이죠. 거기서 이제 롯데 컨소시엄한테 하지 말자 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나머지는 예정대 다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어찌됐든 지역의 NGO나 정치권에서는 지금 책임자를 처벌해라, 또 함께 진상조사를 해라라는 요구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날 대전시장께서는 일단 사과는 하셨어요. 예, 사과는 하셨고. 당연하죠. 예. 이건 뭐 제가 예. 제가도 그 모 언론사하고 잠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게 어디선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어디선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선가 나사가 하나 빠졌어요. 네. 나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럼 그 나사가 부러진 데가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사를 다시 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사를 조이는 거를 책임진 어느 파트에선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대전시장께서는 대전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걸 책임지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해야 됩니다. 저도 책임 있습니다. 네. 저도 시의원으로서 책임 있습니다. 제대로 있어요? 잠시 견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감사관실에서 지금 감사 지시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 시민단체하고 의회하고 같이 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하셔서 좀 책임을 공감하신다고 하니 예, 책임 적극적인 좀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를 좀 밝히는. 야, 제가 거기 진상조사에 딱 맡으면은 제격인데, 예. 예? 저는 한 번 물면 끝까지 그냥 하기 때문에 제격인데. 못하게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또 소관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 의원들이 또 하실 테고 저는 옆에서 같이 도와서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상임위원장이 누구시죠? 전문화 위원장이에요. 전문화 예.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서 열심히 하실라나? 그건 아닙니다. 시의원은 대전시 전반에 걸친 모든 행정과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그 추진을 위해서 상임위를 분장하는 겁니다. 전문화위원을 모셔서 얘기를 좀 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한번 지금 물어볼까요? 지금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든가? 저 개인적으로 그 대전 도시공사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혹시 네, 제가 얘기했죠. 사견이 네, 아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 하셨어요? 때 했습니다. 어떻게 물러나라. 하셨어요? 물러나라. 책임져라. 물러나신대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이거를 투명하게 다 소상하게 다 오픈하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퇴임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려도 대전시장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도시공사 사장은 그 시행 주관사예요. 네. 그 전체 그 사업에 대한 시행 주관사의 사장입니다. 총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달 반 남았어요. 한 달 반 남았는데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없잖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 뭐 시장님한테 책임지라고 해서 시장님 그만두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담당 교통국장한테 당신 책임이니까
그만두세요. 직업 공무원한테 그럴 겁니까? 아니면은 밑에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만둘까요? 도시개발공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경영하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 건가요? 혹시? 일정 부분 도시공사장이 있죠. 거기 그 조직에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도시공사장이죠. 도시공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도시공사장입니다. 근데 그 시장님 그 동남아시아 그 여행 가셨을 때 여행이 아니고 업무차 업무차 출장 가셨을 때 아주 장기 갔다 왔다 장기. 이게 벌어졌어요. 네. 근데 시장님이 모르는 상황이었는지 알고 결제를 하고 아니 요즘 전화도 잘 되는데 뭐 동남아 전화를 보고 했겠죠. 네. 전화도 얼마 안 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발표를 강행할 상황이었나 이게? 제 사견입니다만은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고를 했을 거라. 왜냐면 이거 워낙 중차대한 일인데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시공사는 대전시의 출자 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산하 공기업인데 당연히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시점이 타이밍이 네. 시장님께서 장기 해외 출장 중일 때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굳이 그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인을 맞춰갖고서 퀘스천 마크입니다.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네. 그 지역민의 감정이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 추측건데 어쨌든 뭐 맞아야 될 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 시장님이 그렇게 비겁하고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권 시장님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그 같이 사업을 공유하고 논의했던 예. 그 파트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청 담당 국장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담당 국장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도시공사 사장이 결정을 한 거라고 보고 그 결정한 과정에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작용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통상 시의 담당 사무관, 뭐 주무관이죠. 거기 과장, 국장 이 사람 결제 없이는 산하기관에 돌아가는 거 거의 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중앙부처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율경영이라고 돼가지고 요즘은 자율경영 체제로 돼가지고 각자의 분야, 각자의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어찌됐든 아니, 통상 업무가 그 일반적으로 그 담당 주무부처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죠. 그 결제가 안 되면 구두로 묵시적으로는 논의돼서 네. 그게 되면 산하기관에서 그걸 움직이는 예를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도 그 업무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님도 시장님이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그 직무 태만, 직무 유기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도 직무 유기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제대로 못 제일 해가지고. 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보고 받으면은요 네. 다 잘 되는 걸로 와요. 제가 자료 요구하고 뭐 하면은 아니 공부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해보면은 하는데 그래서 바로 그 투명 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고요. 또 이제 저희 같은 시의원들이나 시민단체 또는 뜻 있는 시민들의 그런 감시, 그런 자꾸 그 관심 갖고 진행 사항을 체크하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오늘 뭐 정해져 있죠? 네. 예, 더 해야지. 끝나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제 우리 주제가 또 다른 주제가 또 있어가지고 또 예. 말씀하시죠. 지역정과 이모정이라고. 좀더그 의원님 뭐 말씀 혹시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박남희 사장 퇴진하라. 예. 아니 지금 이렇게 그 시민들이 막 원성이 자자하고 비등해 있는데 화가 막 이만큼 나 있는데 잘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아마 그 하루 전인가에 모 언론대에서는 몇 군데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방송이라든가 10월에 신문이라든가. 또 준공한다고. 그러니까요. 잘 되고 있다고 나왔었는데 어느 날 그 다음 날인가 뭐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갑자기 해지 통보했다고 딱 나와버리니까 시민들 입장에 볼 때는 뜨악하죠. 뜨악해. 기본 행정이라는 업무 추진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럽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한다는 건 이건 너무 기관장이 뭐랄까 기본적인 업무 자질이 없는 건지. 하여튼 이게 말년이라서 뭐 그냥 대충 총대 메고 나간다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은 그 해당 공기업에 대한 임원 추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하루를 하더라도 명예롭게 하고 떳떳하게 해야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CEO는 하루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떳떳하게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도시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대전시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공적 업무, 공적 사업에 대한 공공 개발에 대한 거를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직위인데 그렇게 나가는 막차니까 내가 대충 한다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큰일 나죠.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 임명권자인 대전시장께서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속 시원하게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데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느닷없이 발표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 그리고 시장님이 일단은 감사를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 진행이 될 거고 책임 소지가 나가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시장님이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가 소홀히 된 부분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의원님도 더 스터디를 네. 하시고 네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부분이 참 매우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우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CEO로서 제대로 된 견제 및 비판,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고 좀 더 촘촘하게 감시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업무 태만, 직무에 대한 태만을 하지 않아 다시 한번 자성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더 세세하게 내밀는 부분까지 살펴보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부합되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감안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나지 않은 사안이므로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나오는 팩트들을 좀 더 체크를 해서 시청자분들께 더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교수님 네. 제가 좀 밀려고 하는 코너인데 밀려갈 거예요. 예, 지역점과 이모저모라고 예. 팩트보다는 여러 그냥 소설을 쓰라는 말씀 같은 이모저모를 우리가 한번 스케치하듯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대선이 지나고 내년 지방선거를 또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도 시장이지만 또 구청장에 대한 관심들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김종석 위원님도 나오셨네요.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저도 심사숙고 고민 중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 지역이 대덕구더라고요. 네. 대덕구 기사 접해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박정현 시의원 대덕구 쪽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전에도 대덕구청장을 위한 노력들 준비들이 있었네요, 그죠? 네, 다들 많이 하고 있었죠. 김한태 대덕과 더불어 포럼 대표도 일찌감치 털을 닫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또 박종래 대덕구 의회 의장도 또 이세영 전 대덕구 의회 의장 이렇게 지금 꼽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이제 의원으로 활동하신 박정현 의원이 서구 의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구 의원이 아니고 서구를 지역구로 된 대전 시의원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서구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구 의원은 서구구청의
행정을 관장하는 게 서구 의원이고요. 예.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운 건가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이 정치인들의 행보는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결정도 본인이 하는 거고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네. 박정현 의원께서 대덕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구는 서구 갈마 1, 2 용문동입니다. 네, 그래서 용문 탐방로까지죠. 네, 근데 이제 박정현은 재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이신데 초선 때는 비례대표로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 저하고 같이 임기를 하는 이번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구에 의원으로서 당선돼서 같이 재선제 두 번째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마 대덕구가 우리 그 민주당의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 대한 그 착근 내지는 싹이 제대로 이렇게 펴지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박정현이 또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의 그 섬세한 그 손길로 싹을 잘 가꾸고 튀우겠다. 그렇게 깊은 뜻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깊은 뜻이. 공천 인센티브를 갖고 공천을 잘 받아서 해보겠다. 뭐 현 구청장 박수범 구청장 자유한국당. 예. 뭐 또 그쪽에서 보면 좀 불편하겠죠. 본인들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쪽 이야기만 나오니까. 아니 예. 불편한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현직구청장이고 또 우리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우리는 우리 민주당끼리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좋은 자원들끼리 또 서로 그런 그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해가지고 또 원래 그 대덕구가 그렇게 별로 재미있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재밌어졌죠. 지역에서는 뭐 대덕구는 그동안 조금 정치적 그 이슈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재미있게 됐어요, 구도가.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역 구청장이 더 주인공인데 예. 주인공은 아니고요. 현역 구청장이라는 뿐이고 이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예. 이제 그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청장 출마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대덕구의 정치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다. 네.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대로 비커 속에 개구리들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이대로 가면 혹시 다음에 그 현역 구청장의 프리미엄, 좀 전에 말씀하신 프리미엄 때문에 또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박정현 의원이 딱 가면서 이 8원을 일으켰잖아요. 8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박정현 의원이 그만큼 역량이 되시는 건가요? 역량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론벌이가 되는 건가? 일단은 그 지금 우리 김한태 더불어 포럼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박종래 현 대덕구의 의장,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행정관 가 계신 우리 박영순 전 후보였던 분, 그리고 이세영 전 대덕구의 의장, 그다음 또 기타 또 다른 또 뭐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들이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 박정현 의원이 딱 감으로써 갑자기 대덕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더불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컨벤션 효과가 생기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그 파이를 키워서 누가 먹을 것이냐, 그 파이를 키워주는 건 잘한 거죠. 왜? 파이를 키워야 이 선거판에 물기를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박정현 의원하고 그 김한태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가깝죠. 갑자기 이제 경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건 이제 뭐 정치라고 하는 그런 현실상 뭐 서로 각자의 그런 현안을 풀어가는 방법,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지는 동지고 동지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좋은 건데,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죠. 서로의 선명성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겠죠. 즉 박정현 의원은 대덕구에 대한 현안을 잘 모를 겁니다.
뭐 그럼 여기서 아까 잠깐 박영순 지금 선임 행정관이시잖아요. 네, 네, 네. 박영순 행정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겠죠. 아무래도 지역에서 굉장히 아무래도 오랫동안, 뭐 예.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박영순 효과랄까 박영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후광이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 박영순 행정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관으로 갔다고 하는 거는 다음 구청장 출마 안 하겠다는, 지방선거 출마 안 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포석이 있을 때고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그 청와대에서 소임을 끝내고 지역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나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서로 맞춰갈 것이냐, 어떤 파트너하고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박영순 행정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예. 쪽집게입니다. 예, 오늘 뭐 첫 방송이었잖아요, 저희가. 네.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김동섭 의원님 오셔가지고 아주 지역에 민감한 이슈이자 현안인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설명 좀 많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전시를 위해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치 쇼핑몰 파라유닷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